네, 자료의 해석. 오늘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교과서 마지막 단원일 겁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탐구보고서 준비하고 탐구보고서 쓰면 이제 수행평가가 끝나게 되겠네요. 일단은 마지막 단원 진도 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상관관계라는 단원인데, 상관관계가 뭐냐 하면 볼게요. 일단은 이제 생활 속 수학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교과서 보면 교과서는 117쪽입니다. 교과서 117쪽. 보면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지역에서 온도가 15도가 되면 뭐 한 90개 팔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온도가 30도일 때 뭐 어떤 지역에서 200개 팔리고 뭐 이런 식이겠죠. 35도일 때 어떤 지역에서는 250개 팔리고 이걸 다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막 점을 찍어 봤더니 그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야? 온도가 올라가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전체적인 그래프 약간 이런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죠. 띄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이번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어떤 두 별량, 별량이라고 하죠. 두 이제 이 변하는 값들, x축, y축, 이 값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런 그림이 있네요. 먼저 이제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죠? 멀리 던지기 그죠? 와 턱걸이 횟수를 한번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 x축에는 멀리 던지기 미터 수, y축은 턱걸이 횟수, 요걸 xy로 놓고 이 xy의 이런 데이터들을 20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저 퍼져 있는 정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멀리 던지기를 뭐 한 12m 던졌는데 턱걸이는 4번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은 30m를 던졌는데 턱걸이는 6번 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명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런 걸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산점도라고 한다. 되겠죠? 예. 산점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무슨 관계 있을까요? 딱 보면 알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확히 이제 이런 어떤 실생활이라는 데이터를 정확히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면 정확히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어떤 경향성만 보이게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죠? 전반적으로 뭐야? 턱걸이의 수가 많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멀리 던지기 미터 수가 더 많죠. 더 멀리 던졌죠. 이제 더 멀리 던지는 학생들이 주로 턱걸이 수가 많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당연히 운동신경이 있고 근력이 있으니까. 그죠? 운동신경이 있고 근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 던지는 거고 턱걸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 그렇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멀리 던지기를 잘하는 학생은 대체로 턱걸이도 잘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죠? 보면 알겠지만, 그죠? 더 멀리 던지는 학생들이 턱걸이에서 더 일반적으로 많죠. 내려올수록 던지기 미터 수가 적어지고 횟수가 적어지죠. 이렇게 짧아지고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별량 x와 y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 연관 있다는 얘기했죠. 상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x 값이 커짐에 따라 y 값도 대체로 커지는 관계.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정확히 딱 얘가 2배 커졌다고 얘가 2배 커지고 이러진 않죠. 보통은 이럴 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즉 x가 커지면 y가 똑같이 커질 때 이런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또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대체로 작아지는 관계에 있으면 이런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산점도에서 아까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했잖아요. 점들이 어떤 직선에 가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그죠? 그냥 막 의미 없이 퍼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할 사항이 어떤 직선에 가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예,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거나 이런 직선 아니면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건 상관관계 없다고 하겠죠. 어쨌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x와 y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을 산점도라고 하고, 그죠? 이럴 때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상관관계라고 하고, x가 커짐에 따라 y가 같이 커지는 것을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x가 커짐으로써 y가 작아진다고 한다면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그죠? 어떤 직선의 형태, 쭉 증가하든지 쭉 감소하든지 형태가 아닌 나머지 형태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더 퍼지는 경우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좀 더 완만한, 그죠? 이런 관계가 나오면 약한 음의 상관관계, 이게 지금 산점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퍼지는 경우, 이럴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의할 사항은 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책에도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점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분명히 관계는 있어, 그렇죠?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그죠?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부터 쭉 감소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관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사실 이차함수 같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이렇게 직선 형태, 일차함수 직선 형태가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어떤 1차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갈 때에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까지는 쭉, 그죠?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증가하는, 그죠?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는 1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되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은 이제 요런 그림은 요게 교과서 118쪽, 요건 119쪽에도 잠깐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이 얘기했다시피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한번 산점도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이건 키와 몸무게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매번 활동했지만 좀 학생들 민감한 문제여서 그냥 예시로 볼게요. 이게 이제 학생들 어떤 반의 키와 몸무게의 관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물론 이렇게 키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런데 해석할 줄 알아야지. A와 B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어떤 아이들일까요? A와 B. 어떤 아이들인 거 아니 보세요. 얘를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보세요. 같은 키에 있는 학생들을 볼까? 같은 키에 있는 학생들은 몸무게가 요 정도 되네요. 그렇죠? 비슷한 키에 있는 학생들은 몸무게가 요 정도 되죠. 근데 이 학생 몸무게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있잖아. 이쪽 다 그죠? 비슷한 요 키니까 비슷한 키의 학생들을 쭉 연결했더니 몸무게가 요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 학생 몸무게 이 정도죠. 무슨 얘기예요? A라고 하는 친구, A 친구는 뭐야? A 친구는 친구들에 비해서 뭐야? 같은 키에,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같은 키의 친구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높은 편이죠. 맞죠? 네.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같은 몸무게 있는 친구들은 키가 이만큼이잖아. 맞죠? 이게 같은 몸무게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작다. 즉 같은 키의 친구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B는 뭡니까? 이걸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B는 역시 이렇게 보는 게 좀 쉬워요. 이렇게 보면 같은 키, 같은 게 쭉 연결해 봤더니 같은 키의 친구들의 몸무게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B는 몸무게 여기 있죠. 그렇죠? B는 같은 키의 친구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 정도 아이들이 표준이 되겠죠. 이 정도가 표준. 여기 있는 친구들이 표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걸 봐도 이거 가운데 정도 있구나. 같은 키를 끊어봐서 가운데 정도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게 정도 분포되어 있는 좀 y x 정도에 있는 이 직선에 가까운 친구들이 일반적인 그죠?
키와 몸무게를 가진 친구들이고, 여기서 벗어난 친구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좀 다른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다. 그럼 전반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AB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죠? 전반적으로 항상 이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라서 산점도를 보고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우리 또 알다시피, 그죠?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그죠? 키와 몸무게는 무슨 관계? 주로 키가 큰 학생들이 몸무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키와 몸무게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나타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혹시 프린트, 지금 7반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못 받아서 지금 다른 반은 프린트를 줄 거고, 또 어떤 반은 뭐 학교 나와서 수업할 수도 있겠는데, 7반은 지금 등교 준비 상태라 교과서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교과서에다가 해보세요. 교과서에다 해볼 겁니다. 일단 자, 유정인대 반 친구들은 체육 실기 평가를 했습니다. 15명을 대상으로 농구 점수와 축구 점수를 나타낸 거야. 뭐 생각하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15명 학생을 대상으로 농구 점수와 축구 점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1번 학생은 농구 점수 9점, 축구 점수 14점, 2번 학생은 뭐 10점, 10점 이런 식이죠. 이걸 한번 산점도로 나타내 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X축이 농구 선수, 농구 점수야. Y축이 축구 점수야. 그러면 아까 1번은 농구 9점, 축구 14점이니까 9점이 여기지. 9점, 14점이니까 여기다 여기, 예,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한번 하나 더 해볼까? 2번 학생은 농구 10점, 축구 10점. 농구 10점, 축구 10점이니까 여기 딱 여기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했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산점도를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자, 책이 있을 거니까, 아니면 뭐 학교 나오게 되면 프린트를 나눠주겠습니다. 아마 다른 반 친구들은 프린트를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점만 찍으면 돼요. 예, 좀 찍어보고 여기까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게 양의 상관관계죠. 과연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그냥 점만 찍으면 됩니다. 보세요. 11, 13, 11, 13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해보세요. 한 5명 다 해보시고. 이게 실생활 걸 하다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 뭐 강한 음의 상관관계처럼 되게 확실하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됩니다. 네, 됐나요? 뭐, 이 정도면 시간 좀 됐죠? 예, 다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히는데, 그죠? 이렇게 찍히는데, 뭐, 이쁘게 되게 막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도, 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완전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어떻게,
농구 점수가 높은 학생이 축구 점수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농구 잘하니까 축구 뭐 꼭 그렇진 않아요. 농구 손 쓰고 축구 발을 쓰는 거라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 신경이 있는 학생이 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완전 다른 운동이지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요새 TV에 뭐 뭉쳐야 뭐 뭉찬인가 뭐 거기 보면 이전 시즌 1을 보면 이제 뭐 허재 선수나 이렇게 보면 축구를 굉장히 못하죠. 하지만 그분들이야 뭐 좀 농구에 비해서 축구를 못하는 거지 같은 연령대에 아무것도 안 해본 축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 치고는 잘할 수도 있어요.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그쵸? 농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축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예,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얘가 적절치 않았나요? 어쨌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과 같은 산점도 완전 뭐 강한 음해상관 관계죠. 강한 음해상관 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네요. 그렇죠? 예,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데 이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별량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과 분산, 몸무게와 시력, 낮과 밤의 길이, 기온과 전력 사용량. 한번 해볼까요? 뭔지 알죠? 강한 음의 상관관계. X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보세요. 평균과 분산. 평균이 커지면 분산이 작아질까요? 평균이 작아지면 분산이 커질까요? 얘는 관계없죠. 그렇죠? 매번 예를 들잖아요. 평균이 같아도 분산이 완전 다른 학급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성적을 내보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그죠? 얘는 관계없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평균과 분산은. 뭐 계속 예를 들다시피 평균이 똑같은 반이야. 하지만 분산이 어떤 학급은 분산이 굉장히 표준 편차가 크고 산포도가 어떤 학급은 산포도가 작고 분산이 표준 편차 값이 작고 이런 학급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몸무게와 시력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찾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가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 관계 없습니다. 그죠? 몸무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력이 나쁠까? 말도 안 되죠. 예, 관계 없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 당연히 어떨까요? 이거는 뭐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가장 1년 중 가장 낮의 길이가 긴 날은 하지가 가장 긴 날이에요. 낮이 가장 길어서 점점 낮이 짧아지면서 동지가 되면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즉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 이때부터 다시 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춘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어쨌든 낮이 길어지면 당연히 밤이 짧아지겠죠. 이거 맞죠, 이거는 거죠. 뭐 당연한 건 24시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기온과 전력 사용량 이거 잘 유의해 봐야 되는데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낮아질까요? 어쨌든 물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죠. 왜 난방을 틀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사실 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기온이 낮을수록 아마 전력 사용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 점점 올라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이런 산점도를 갖겠죠. 그렇죠? 가장 쾌적한 날씨를 기준으로 그죠?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죠. 난방을 하느라고. 하지만 또 기온이 올라가면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올라가죠. 이런 그래프 형태는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일차함수 형태만 상관관계를 얘기한다. 상관관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죠. 상관관계 거기 이상하네. 난로로부터 거리와 온도 그죠? 난로로부터 거리가 떨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네, 음의 상관관계. 키와 천정까지의 거리. 뭐 당연히 그죠? 천정이 여기 있으면 뭐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죠? 키가 클수록 얘는 작아질 거 아니야. 키가 클수록 키가 작을수록 커질 거 아니야. 맞죠?
당연히 키가 커질수록 가까워지고 키가 작아질수록 멀어지니까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사항 평균과 분산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차함수의 형태를 갖는 상관관계는 상관관계를 얘기하지 않는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관표라는 건데 상관표. 상관표는 이제 교과서 120쪽인데 7반은 요거는 설명만 들으시고 아직 7반은 등교 중지라 아마 제가 프린트를 못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반은 여기에는 그냥 설명만 들었다가 나중에 등교하면 다시 프린트를 내줄게요. 일단 어떤 동우라는 사람은 신발과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신발 크기와 손님의 키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키가 180 있는 사람이 180, 172, 160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해 봐서 아까는 산점도를 그렸는데 산점도 말고 이번엔 뭐야? 상관표라는 걸 그린 겁니다. 상관표. 뭐 키가 185 이상, 190 미만. 여기 밑에부터 165 이상, 170 미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신발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상관표라고 합니다. 상관표. 상관표도 보면 산점도랑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지울까요? 요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걸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찍힌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죠. 상관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걸 상관표라고 해요. 좋은 점은 뭐야? 좋은 점은 그 산점도에서 일일이 이걸 따라가 봐야 되지만 이 상관표에서는 구간을 알 수 있죠. 175 이상 180 미만의 신발 사이즈 260인 사람은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게 상관표이다. 됐어요? 상관표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상관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조금 귀찮습니다. 이 표를 내가 프린트 나눠준 친구들은 표를 다 그려서 프린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10년간일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10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과 1인당 쌀 소비량을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관표나 산점도 그리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양의 상관관계일까? 음의 상관관계일까?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을까?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상관표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더 예상이 맞았는지 또 알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201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달러 27,000달러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국민소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못하네. 국민소득이 등이라고 썼네요. 어쨌든 국민소득 여기 18,000달러 이상 19,000달러 미만 이렇게 구간을 정한 거. 이건 다 소득이 너무 값이 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8,000 이상, 19,000 미만, 19,000 이상, 2만 미만 이런 식으로 아까 27,000이면 27,000에서 28,000 사이 여기죠. 여기서 62.9니까 여기 62.9니까 여기죠. 요거 지금 27,000 요거 한 명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좀 귀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28,000이니까 여기는 28,000 이상 65.1 65.1 여기는 여기 한 명 이런 식으로. 그죠? 26 26,000달러 이상이니까 26,000이니까 여기서 67.2 여기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해보시면 여기 또 있네요. 26 이상 69.8 여기는 요거 두 명이네요. 원래 이제 이렇게 짝대기 그는 게 좋아서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 표시된 마지막으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상관표를 그리고 한번 두 자료의 상관관계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까 뭐한거 중에 지우간 적 있네. 8262.9 한 개, 28,065.1 65.1 한 개, 26,000에 67.2 26,000에 67.2 한 개, 26,000에 69.8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24,000에 71.2 4,000에 71.2 요거 한 개 이런 식으로 쭉 체크해서 마지막에 숫자로 채우면 됩니다. 그쵸? 해보세요. 거의 다 했네. 됐을까요? 완성해 보면 파란 걸로 써볼까 이렇게 여기가 아마 여기가 2명 나올 거고요. 2명 그치? 그리고 여기가 1명 그리고 여기 1명 아까 여기 1명 이렇게 나오고 그쵸? 아까 이거 2명 2명 여기가 1명 여기 아까 여기서 1명 그리고 아마 됐나? 그리고 여기 1명 이런 식으로 그 완성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합계를 구하면 요게 3명 요게 3명 3명 1명 10명 되죠. 10명 우리 이쪽도 보면 1명 빵명 2명 빵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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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1명 1명 이것도 3 4 5 6 8 9 10 10 이런 식으로 상관표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떨까? 이게 지금 예측 아까 어떻게 했나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약간 우리가 약간 후진국 쪽이었 중진국 후진국 어쨌든 약간 후진국 쪽이었다면 만일에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쌀 소비량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약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쌀 소비량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렇죠? 보면 약간 이런 형태를 갖잖아.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그죠?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왜 그럴까요? 우린 주식이 쌀이긴 하지만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쌀보다 다른 걸 먹겠죠. 더. 여러분조차도 아마 뭐 부모님이 갑자기 밥 사 먹으라고 돈 한 2, 3만 원 이렇게 주면 그냥 동네 이렇게 백반집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더 다른 걸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국민 소득과 쌀 소비량은 아마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 단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그거죠. 자, 다음 50명 학생의 체육 수행 평가의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가 있습니다. 체육인데 보고서 점수가 있고 태도 점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어쨌든 자, 그죠? 그럴 때 이게 상관표일 때 A, B, C, D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찾아봅시다.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 같은 학생은 몇 명일까? 이런 거. 더 좋은 학생은 몇 명인가?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한번 해보세요, 먼저. 시간이 조금 많아지는데 조금만 시간 줄게요. 이제 ABCD 뭐 ABCD 순서대로 구해도 됩니다. 요 상관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ABC도 먼저 구해놓고 2, 3, 4, 5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BC를 구했나? 그래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구하면 A가 여기 있죠. A가 여기 옆에 쭉 더한 게 11이어야 되니까 7이니까 A는 4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4.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죠. B가 이걸 다 더한 게 50이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니? 17, 27, 30 그럼 얘가 B가 20이네요. 20 이런 식으로 C가 여기 있죠. 여기 다 더한 게 20이어야 되는데 14니까 C가 6이네요. 6 그죠? 이렇게. D가 어디지? D가 여기 있죠. D 이것도 뭐 이걸 다 해도 되지만 이걸 다 더해도 되죠. 이걸 다 더하면 D가 나오니까 6, 12, 13, 14 D가 14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죠. ABCD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있느냐 뭐 이건 다 예측했다시피 약간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다른 색깔 할까요?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형태를 갖죠 지금 보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양의 상관관계죠. 예. 2번 예. 2번은 양의 상관관계. 1번 A, B, C 써놓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가 같은 학생.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가 같은 학생은 뭘까요? 태도 점수가 6점이면 보고서도 6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여기 요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죠. 요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태도 점수와 보고서 점수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점, 5점, 15점, 그죠? 19점, 20점, 그죠?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20명. 총 몇 명이냐 이렇게 났죠. 그래서 20명이에요. 이거 1 더하기 4 더하기 이거니까 여기 대각선 쪽을 조금 더 20명 됐죠. 20명. 4번. 자, 이제 얘기했죠. 요게 같은 아이들이니까 위쪽이 뭐냐, 아래쪽이 뭐냐. 우리 아까 처음에 키워 문무게 할 때도 나왔었어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태도 점수가 보고서 점수보다 좋은 학생. 이 파란색에 있는 학생들은 같은 학생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뭐야? 밑에 학생. 밑에 뭐야? 요 선의 밑에 쪽은 뭐야? 여기. 태도는 7점이지만 보고서 6점인 거잖아. 그렇죠? 태도가 높은 아이들이 여기가. 위쪽이 뭐야? 위쪽이 보고서가 더 높은 아이들이죠. 태도보다. 그렇죠? 그럼 보면 얘는 뭐야? 이쪽에 있는 학생은 보고서가 9점인데 태도가 7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보고서가 더 높은 학생들, 이쪽은 태도 점수가 높은 학생들. 이쪽이 바로 이쪽이 태도가 보고서보다 더 큰 학생들이고 반대쪽은 보고서, 태도, 보고서 더 큰 학생들이죠. 가운데는 같은 학생들이고. 지금 태도 점수가 보고서 점수보다 좋은 학생들이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색깔 바꿀게요. 더해보면 얼마? 여기 1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런 거죠. 다 더하면 7, 10, 13명 나오네요. 근데 비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체 몇 명? 50명 중에 13명. 그죠? 얼마야? 0.216이네. 요게 답이죠. 0.26. 됐죠? 뭐 굳이 26%뭐 이렇게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예. 상관없습니다. 0.16, 26% 상관없죠.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진도는 끝났습니다. 교과서가 실용수학이 이제 교과서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네. 뭐 물론 뒤에 중단원 마무리도 있고 해서 더 남았지만 진도 내용 자체는 여기서 끝났고요. 예, 학교 오게 되면 탐구보고서나 예, 아니면 이런 거 또 시험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실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